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시지가 폭등 이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폭등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죠. 양날의 칼날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시지가 폭등이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는 세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주택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 불리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잠깐 보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규제를 했었죠. 그런데 원밸리 사례가 저는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례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5,669만 원이 됐습니다. 서초구 이제 반포 원밸리가. 왜 지금 분양가가 올랐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시지가가 세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되지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입니다. 앞으로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이 공시지가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감정원 토지비를 4,200만 원에 책정했죠. 그래서 원밸리는 평당에 1,468만 원이, 평당 건축비가 1,468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토지비가 토지죠. 토지 플러스 이 건축 비용이 들어간 게, 건축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게 뭡니까? 이걸 평당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건축비가 됩니다. 평당 건축비. 그런데 원밸리 같은 경우는 토지비를 공시지가가 올라갔고 토지비를 평당 4,2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각종 건축비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건축비, 건축 비용이 되고, 여기서 뺀 금액이 이제 여기서 합친 금액이 이제 평당 건축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당 건축비가 되는데, 그러면은 서민들한테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토지비가 올라가니까. 이 등식이 성비가죠. 토지비가 올라가니까 평당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조합원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조합원들. 왜 조합원들은 이익을 보느냐면은 분담금이 낮아지죠, 당연히. 분담금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분담금이 낮아지는 요인들은 우리가 평당 건축비를 계산할 때 평당 건축비가 여기서는 얼마로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평당 건축비가 1,468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그래서 평당 건축비가 원밸리 같은 경우는 1,468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이미 조합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200을 빼야죠. 여기서 평당으로 낮춘 금액을 4,200을 뺍니다. 평당으로. 그래서 여기서 4,200을 빼고, 여기서 또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일반 분양에 대한 또 조합원 수대로 빼는 거죠. 일반 분양분을 빼게 되면은 여기서는 원밸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가지는 분담금 자체가 대략 1,0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냐면은, 건축비라는 요소는 토지비와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평당으로 나는 게 평당 건축비인데, 토지비 자체가 올라간다. 토지비는 무엇을 따라 근거를 합니까?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평당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 평당 건축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반 분양 자체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일반 분양 자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한테 이깁니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이 아파트를 사는 일반 분양자한테는 돈을 더 주고 사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자체는 토지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토지를. 그래서 이 토지라는 건 1,468만 원 중에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축 비용을 여기서는 또 평당으로 이제 조합원 수대로 나눈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압구정이라든가 잠실 쪽, 그리고 둔촌도 있고, 그다음 부산에서 삼익비치도 있고, 삼호가든 있죠. 그러면은
현재 적용되는 이제 공시지가가 대폭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지들은 분담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원벨리 같은 경우는 평당 분담금이 300, 800 정도면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분담금이 정해지는 삼익빛지 간평전이죠. 삼익빛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은 34평에서 36평으로 가는데 대략 보시면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네, 이쪽은 이제 일반 분양 금액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토지비가 올라가니까 토지비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하고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토탈 묶어서 그 조합원들이 나눠서 분담하는 금액이 되니까 34평에서 36평으로 가는데 분담금이 이게 3억 5천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억 5천을 못 넘어가요, 이제는. 분담금이 계속 낮아진다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거 3억 5천보다 낮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함수 공식이라든가 등가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게 쉽게 찾아냅니다. 이 분담금을 계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만약 무주택자 입장이다. 그러면은 무주택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산되는 일반 분양 가격입니다. 1분가. 1분가를 쉽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있죠. 내게 되는 분담금이죠. 무주택자는 청약부자들은 일반 분양가를 내야 되고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야 되죠. 이 분담금을 산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함수로 찾으면 돼요. 등가를 갖고 있는 추계식으로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함수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유에서 곡점을 찍고 있고 우리가 3월 달입니다. 여기 3월 이제 11일인가 19일인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냈죠. 여기서 등가를 찾으면 돼요. 여기 등가를 찾으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찾아내면 쉽게 된답니다. 함수에 대해서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최저가를 찝은 날을 정확하게 하루에 오차도 나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찍었죠. 이게 최저가다. 네, 이게 3월 19일 최저가 찍어낸다. 이 찍어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함수를 찾아냅니다. 함수 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다 찾아내요. 제가 이날이죠. 3월 11일 이날을 최고가가 낼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다 방송을 통해서 이게 최고가가 될 것이라는 거를 다 말씀드렸죠. 그 전날 말씀드렸죠. 이 꼬리를 달면서 최고가를 만들어질 것이다. 하루에 오차도 없죠. 오차가 없죠. 단 하루에 오차도 없죠. 제 방송 단 하루에 오차도 없죠. 등가 찾으면 되죠. 등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등가와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등가가 이 꼴이 됩니다. 이 꼴. 이런 방송을 안 하죠. 3%라든가 이건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면 그 다음날 오른다 그러고 내일 오르면 내일 내리면 또 그 다음날 내린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증권 방송들이 다 보면 부동산 방송이고 증권 방송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가를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제가 부산 부동산도 같이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 부동산, 부산 부동산 아파트 이거는 대세 상승이 언제 된다. 이건 2019년도 9월부터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 3월 달에는 이 최저가 찍고 더 올라간다. 이 서울 부동산도 19년도 12월은 일단은 일단락된다. 그 다음에 3월 이후 마찬가지죠. 3월 이후는 중저가 폭등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압구정현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압구정현대 이게 1등하러 간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답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2000년도에 11월 달 작년 11월 달가는 일단은 조정기에 들어간다. 그거 똑같습니다. 부산에서는 1등하는 단지가 협진태양이 된다. 앞으로 몇 년으로 보라. 이거 다 정답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20억 돌파하는 단지 다 알려드리고 그 날짜 같은 거는 제가 하루도 올차가 없이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등가만 찾으면 됩니다. 등가에 대한 함수 공식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분담금을 알게 되면 이 아파트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분양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분양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토지비 인상분을 플러스가 되니까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분담금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 쉽게 찾아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여러분들 산수만 정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공식을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요.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쉽게 찾아내죠. 삼각함수. 뭐 A라 칩시다. B라 칩시다. C라 칩시다. 그럼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생 때 우리가 배우는 거죠. C는 뭡니까? C는 뭐가 나타나요? 공식이 없죠. 루트를 찍어주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하면은 C 값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A, B, C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4차원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C 세제곱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3차원, 4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 등가 공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정도의 산수 실력만 되면 이거 다 만들잖아요. 쉽잖아요. 이거 다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페르마 함수가 되는 겁니다. 페르마 함수. 이거는 이제 페르마 함수가 되고 이거는 피타고라스가 정리되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분담금을 산출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분자 크기가 분모가 있습니다. 밑에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되죠. 그 분담금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면 되죠. 분모가. 그러면은 분자가 커지면 어떻게 됐을까? 위에가 분담금이 당연히 분담금이 커지죠. 분자값이 커지니까. 분자값이 커지게 하는 게 뭡니까? 자재값이에요. 자재. 그래서 자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재를 고급 자재를 쓰냐 저가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이 분담금에 요인은 가격들이 커진다. 그래서 분담금은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에다 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일반 분양가는 또 분담금에다가 낮추는 효과가 생기고 그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자재값을 K라 두고 그러면 T를 하나 둡시다. T 대문자 T는 향후 우리가 공시지가 씁시다. 공시가 그러면은 소문자 T를 한번 둘게요. 소문자 T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현재 공시가 글씨가 쓰기 어려운데 현재 공시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공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초등학교 정도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시그마를 정도 쓰면 되죠. 시그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이렇게 쓰죠. 우리가 잘 쓰죠. 시그마 A라고 정도 쓰면은 이 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이거 수열 형식으로 됩니다. A 4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시그마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시그마에다가 루트를 하나 씌우면 되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공식 같은 거는. 그러면 향후의 공시가 T에다가 빼기 합니다. 그럼 현재 공시가를 T를 쓰죠. 그럼 이 값이 크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문자 T입니다. 이 크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향후 공시가가 커지게 되면 분모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루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재값을 씁니다. 자재값은 뭡니까? 분담금을 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분자값이 되죠. 그러면 자재값을 K에 쓰고 여기는 함수값 X와 S를 놓고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R 값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R 값은 기간이라고는 주기는 일단 우리가 1로 쓸게요. 1. R 값은 따로 쓰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를 2분의 시그마에다가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씌우죠. 네, 이렇게 씌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곱하기를 또 씌웁니다. 곱하기를 해서 향후에 보시면은 자재값에다가 향후에 쓸 공시지가에다가 또 빼기를 뭐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현재 공시가를 빼면은 이게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죠. 분담금. 쉽게 이게 이제 분담금이 된다. 이게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갖다가 비교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삼익배치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구할 때 이 공식에다가 그러면 비교단지가 원별이죠. 가장 비슷하죠. 분양가도 비슷하고, 분양가는 아직 막 분양가도 아마 비슷하겠죠. 한 5천만 원 정도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2,99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431세대에서 225세대로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5,688만 원, 그리고 분양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토집이라든가 뭐 부집이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한 걸 다 합쳐더라도 저는 300피지가 34평에서 36평 가는 데는 분담금은 3억 5천원이 넘어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교단지를 두고, 그리고 압구정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잠실 앞으로 있을 잠실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둔촌이라든가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교 단지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또 등가를 하나 또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등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공식을 또 시그마를 하나 씌우는 거죠. 시그마를 씌우고 루트를 또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고 다시 여기서는 우리가 향후 공시지가에다가 지금 현재 공시가를 뺍니다. 루트로 씌우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자재값을 하나 씌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XS, 여러분들이 잘 아는 XS를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킵니다. 똑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R값이 우리가 1로 뒀죠. 거기다가 여기서는 플러스를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두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한번 두고 생각해보면은 2분의 소문자 시그마를 씌운 값에 제곱을 하고, 여기서 제곱을 하고, 또 이제 갈로 쓰고, 갈로에다가, 그 다음에는 향후 공시지가에다가, 현 공시지가를 또 뺀 값이 됩니다. 뺀 값이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와 또 등가를 이룹니까? 값이 다른 게 하나죠. 위에는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향후 공시지가에서 현재 공시지가를 플러스 시킨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시킨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무엇이 등가를 이룹니까? 이 값은 분담금에다가, 이 값은 분담금이죠. 아까 위에 썼던 분담금이죠. 여기에 썼던 분담금. 요 분담금인데 요거에다가 뭐를 하면 됩니까? 시그마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에다가 향후 공시지가에다가 현 공시지가를 뺀 금액, 요거예요. 요거 밑에 분모값. 분모값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분모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에다가 분모값 있죠. 분모값을 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등가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등가.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산수 수학 공식만 있으면은 알면은 쉽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가지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은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피해를 입는 거는 뭐냐 하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공식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다른 것도 수학 공식을 제가 또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로켓 추진 원리 같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로켓 추진 원리. 뭐 로켓 추진 원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게 쏘죠. 쏘주면은 연료가 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내려가죠. 이게 포물선으로 내려가죠. 포탄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공식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 로켓 추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KTX 정도의 속도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 300km 정도입니다. 300km 정도의 속도를 갖고 KTX가 달이 아니고 태양까지 갔습니다. 태양까지 가고 나서 속도를 계산하는 거, 거리를 계산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 쉬워요. 이 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300km 속도로 태양을 왕복이라 칩시다. 왕복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니까 시간을 계산하기 쉬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태양까지 가서 KTX 고속도로 완복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내 나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연령.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왜 달라지죠? 왜? 이거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 시간과 공간이 다 깨집니다. 네, 공간하고 시간이 전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라는 공간에 있고 내가 있는 이제 지구이죠. 지구에 있는 공간은 달라요. 이 지구에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아니고 한 초등학교가 아니고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 정도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 그래서 KTX 정도의 속도를 갖고 태양을 내가 왕복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지구에 있을 때의 나이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쓸데없는 소리고 이 등가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런 거 잡아냅니다. 정확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등가를 잡아내면 모든 것은 다 등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A. 이 기간이 올라가는 이 등가는 다 등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B라고 칩시다. 다 등가죠, B. 함수입니다, 함수. 이 꼴입니다. 결국 이 꼴이란 건 뭡니까? 그냥 패러티죠. 네. 패러티다니까, 이 꼴. 예. A는 B다. A는 B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간이라든가 혹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에는 패러티로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하게 요약드린다면 이겁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전화가 오네. 네, 간단하게 올리자면 공시지가 폭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땅을 갖고 있는 현 조합원들은 이익을 보고 네, 무주택 서민들은 공시지가 폭등을 해서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를 본다. 몰락을 하게 된다. 집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오르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